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합격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특강을 맡은 강사 김소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는 현재 전문 면접관 활동을 하면서 커리어 코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업과 기관 그리고 다양한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분들이 취업이 잘 되고 또 어떤 분들이 경력 설계를 잘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지를 눈으로 봐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취업의 첫 관문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자소서와 이력서를 잘 쓰기 위해선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자들의 시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흐름으로 자소서를 보는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채용 언어로 좀 바꿔가면서 이력서와 자소서를 잘 구조로 설계한 뒤 작성법에 대한 가이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핵심적인 부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 담당자들, 즉 인사 담당자들은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뽑고 있을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채용이 참 어렵고 참 나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람을 뽑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채용은 어렵다. 그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채용 시장에서 건초더미를 찾는 중에 바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건초더미와 바늘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채용은 정말 많은 유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회사에 핏하고 필요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사람을 뽑는 일이 참 부담이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조금은 또 신중하게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사람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을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은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취업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사람을 뽑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만큼은 우리가 내가 만약에 채용 담당자라면 정말 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면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이런 지원자로 비춰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지원자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요즘 채용 시장에서는 어떤 트렌드로 사람을 보려고 할까라는 거죠. 실제로 채용 전문 면접관이 뽑았을 때는 요즘은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직무 중심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70%가 넘는 퍼센테이지로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가가 조직문화 적합성 검증으로 나타났어요. 이 조직문화 적합성이라는 것은 인성, 협력, 책임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일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조직에 적응을 잘할 만한 어떤 요소들을 채용 과정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우리가 구분을 지어볼게요. 요즘같이 채용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는 어떤 키워드가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할까? 바로 첫 번째가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소통 능력, 세 번째는 성실성. 와, 벌써 또 팀워크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앞서 말한 대로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런 통계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핏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성복을 입고 옷을 입을 때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도 핏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조직적 합성 그리고 직무, 일이라는 것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사 담당자의 시각으로 채용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조직적으로 이 사람이 잘 회사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인성적인 측면, 협력적인 측면을 내가 자소서와 이력서에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 직무라고 하죠. 마케팅 직무, 영업 직무, 기타 직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정말 가고 싶은 열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준비된 인재로서의 역량 키워드를 정리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평가요소에는 절대 바뀌지 않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의 시각을 좀 아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 실제로 자소서와 이력서를 어떤 흐름으로 읽을까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좀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접과 이력서, 자소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력서가 더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면접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요하다, 어떤 중요가치 기준으로 따진다면 글쎄요,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자소서와 이력서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이 중요한지, 그렇죠? 그리고 면접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이 중요한지를 좀 구분지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이 실제로 자소서와 이력서를 어떻게 읽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전문 면접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인사 담당자는 자소서를요, 꼼꼼하게 먼저 보지는 않아요.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기업 같은 데는 이런 서류평가에 대한 블라인드 요소들이 조금 체크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전반적인 사기업이라던가 전반적인 우리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1분에서 길면 3분 정도를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스캔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떤 기준으로 스캔을 할까라는 거죠.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소설 같은 지원 동기는 지금부터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원 동기를 1분 안에 면접관들이 읽는다고 해도, 인사 담당자들이 읽는다고 해도요, 그 글과 맥락이 눈에 띄지 않으면 면접관들의 입장,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적인 이력서와 자소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가 뚜렷하고 그리고 글쓰기 구조가 명확한가까지 함께 해서 글을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글을 조금 못 쓰고 구조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허나 전문성과 비즈니스 스킬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중고 신입이 많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류에서도 조금은 너무 신입의 티가 나지 않고 내가 문서 서류를 좀 많이 작성해보고 사회적인 스킬이 있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어떻게 자소서를 읽을까? 먼저 핵심 키워드를 좀 보려고 하겠죠. 직무 관련된 역량이라던가 여기서 드러나고자 하는 경험의 포인트,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이 사람이, 즉 지원자가 말하고자 하는 단어와 핵심 키워드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눈에 그 키워드가 보이지 않으면 글이 잘 읽혀지지 않고 주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일관성과 진정성을 체크하겠죠. 말이 앞뒤가 맞는지,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짓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은 면접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AI라던가 너무 카피를 했던 흔적이 나면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이 이 사람의 속에서 생각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면접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자소서는요, 질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의 질적인 생각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에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직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직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앞서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관, 조직 문화, 커뮤니케이션 방식, 일하는 태도가 맞을까를 살펴보는 거죠. 큰 틀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조금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 사기업은 좀 도전적인 인재,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실하고 책임감이 더욱 강한 사람, 이런 어떤 분위기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조직 적합성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딱 봤을 때 이런 자소서는 우선은 합격이다. 이런 자소서는 우선 불합격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점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자소서와 이력서의 중요도의 가치 기준이 뭘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바로 이 가치 기준은요, 우리가 탈락하지 않게 해야 돼요. 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력서와 자소서를 되도록이면 결격 사유가 없고 탈락되지 않게, 눈에 크게 거슬리지 않게만 잘 쓰신다면 아무래도 면접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직무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 그리고 어학 점수 등 이런 것들이 이력서에서 검증이 되고 체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되도록이면 깔끔하고 구조가 명확하면 이력서와 자소서에서는 승산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자소서를 합격하게 하고 어떤 자소서를 탈락하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 동기를 살펴보면 회사의 비전과 서비스와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한 사람을 선호하겠죠. 아무래도 단순히 모든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은 좋지 않습니다. 귀사, 그리고 이 귀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이 귀사에 대해서 찬양하는 글, 이런 글들보다는 진짜 이 회사를 공부했고 이 회사에 따른 서비스와 산업의 맞춤형 자소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승산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어떤 멋진 연인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할 때 멘트가 왠지 모든 여자에게, 모든 남자에게 할 법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원하는 건 진정성과 성실함이다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지원 동기를 한번 작성해 보면 조금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직무 이해입니다. 당연히 합격하는 자소서는 직무의 핵심 업무라던가 필요한 역량, 그리고 성과 기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즉 이 일이 성과를 냈다, 매출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기준점들을 알고 자소서를 작성하신 분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추상적으로만 비춰진다면 저는 사람들과 일하는 게 좋아요, 소통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마케팅이 적성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접근을 하는 거는 전문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공부를 하면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참 어려워해요. 우리가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말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과 자소서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구조화시켜서 말로 표현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나열하는 것이 아닌 스타 기법, 상황과 타스크, 그리고 쉽게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고 액션, A, 그리고 R, result, 결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기법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합격하는 자소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역량이라는 개념이죠. 이 역량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이 일을 성과로 낼 수 있는 강점 키워드를 뜻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 경험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배운 점을 PR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저는 열심히 했어요. 이런 것들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만 내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해서 저는 어떤 역량을 배웠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해서 분석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성과 문장력인데요. 우리 자소서를 면접관이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오랫동안 읽지 않는다고 했죠. 몇 분 읽는다고요? 1분 정도 읽는다고요. 문장이 길고 중복이 되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회사 보고 메일이나 보고서에서는요. 문장의 구조가 매우 간결해야 되고 두 갈씩 핵심 문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 보고 형태를 띱니다. 비즈니스 언어는 결국엔 우리가 약속된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언어를 써주셔야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조직 적합성은 뭘까요? 이 사람이 회사의 가치나 문화와 어떤 태도가 우리와 맞구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구나 라고 적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자소서에 너무 자기 개발 내가 이걸 성장하고 싶어서, 내가 얻고 싶어서,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만 너무 PR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꿈이 이 회사에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당신의 회사에서 어떤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셔야 된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채용 언어를 좀 아시면 좋겠는데, 쉽게 말하면은 언어 자체를 조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뽑고 싶게 만든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가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학연수를 통해서 다문화 환경의 협업 경험을 가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열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어떤 가치 창출을 해왔는가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외 활동에 참여했다라고 끝내면 안 되고 대외 활동에서 어떤 업무를 했냐, 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다. 이런 나의 성과 위주의 언어가 필요한 거고요. 그 직무와 연결할 수 있겠죠. 나는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브랜딩 목적에 맞춰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일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채용 언어에 맞춰서 쓰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력서의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이력서는요, 크게 인적사항과 학력사항, 경력사항,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활동, 수상, 프로젝트, 더 나아가서 기술 역량 등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형태로 우리가 노션이나 그리고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쓸 때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본 인적사항은 왜 필요할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결국에 우리에게 개인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합격 통지나 불합격 통지를 그 개인정보로 전달을 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름과 연락처가 조금은 정확히 기재가 돼야 되고 이메일도 좀 전문성이 있어지면 좋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든 이메일 주소가 뭐 되게 귀여운 거 많잖아요. 그 여러분들 만약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연예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저도 뭐 예전에 뭐 좋아했던 아이돌 이름을 써서 이메일 주소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쓰시는 것보다 지메일이나 네이버를 다시 하나 만드셔서 이제 내가 채용을 하기 위해 내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이런 합격 자소서를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 이런 자소서를 위한 메일을 만들자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고 학력사항은 항상 최종 학력이 가장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요. 고졸 이상만 기재하시고 최신순부터 기재하시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은요. 우리가 근무 기간, 회사, 직무, 성과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우리가 성과를 적는 란이 없다면 근무 기간과 회사와 직무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격증이나 어학, 교육 이수는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자격증이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너무 직무와 연결이 안 되는 자격증만 쓰게 되면 오히려 이미지가 반감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진짜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활동이나 수상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성과 중심으로 차분히 하나씩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유 기술과 역량도요. 실무에 가능한 수준을 표시해 주세요. 내가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툴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지 상중하 혹은 별 5개 중에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력이라든가 핵심 역량을 3줄 내외로 강조해 주실 때는 직무 중심과 그리고 앞서 말했던 조직 적합성 중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액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릴게요. 기본 인적사항은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네이버나 다음, 지메일, 기관 메일을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력사항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최신 순으로 쓰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숫자를 쓰실 때는 2020년 하고 닷 그리고 3월부터 2022년 닷 2월 이런 식으로 닷을 활용해서 그리고 0311 이런 위치와 숫자의 그 글자를 맞춰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력사항입니다.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회사명과 근무기간 그리고 직무명과 성과 위주로 제가 쓰면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기억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성과는 사실 숫자 중심이면 좋아요. 그냥 내가 이것을 해냈다. 이거를 잘했다.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20편 이상 뭐를 만들었다. 재계약률이 80% 유지가 됐다. 혹은 내가 어떤 것들을 매출에 기여했다. 이런 기여도와 매출 중심으로 퍼센테이지, 건수 이런 보여지는 성과를 최대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것. 만약에 매출 이익을 쓰는 게 좀 불편하다면 어렵다면 건수나 노출수라던가 내가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과 어학입니다. 네, 자격증은요. 중요도 순으로 쓰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오래된 그리고 직무와 무관한 거는 사실 제외하는 것도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어학 관련된 것도요. 만약에 회사가 필수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필수를 가장 상단에 노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활동과 프로젝트와 공모전은 아무래도 프로젝트 형태, 대외 활동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실행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쓰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내가 공모전에 어떤 실행을 했는데 이 공모전의 결과가 뭐였는지 쓰시면 좋고, 만약에 공모전의 결과가 없다고 해도 내가 이 공모전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발표를 했다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보여주시면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자소서도 어떤 가이드의 형태를 따라서 쓰면 좋을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일 우리가 어려운 자소서를 쓸 때 포인트, 바로 지원 동기죠. 이 지원 동기는요,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직무에 대한 노력 과정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나는 이 일이 좋아요가 아닌 이 일을 위해서 난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를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연인 간의 프로포즈가 아니라요. 비유를 들자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 라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결혼을 위해서 돈을 얼만큼 모았고 내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가시화시켜서 보여주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함께 항상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경험을 쌓았고 지식과 기술, 자격증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내가 보여지는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음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특히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지원 동기에서는요. 1번, 내가 회사를 다니고자 하는 정확한 업무적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마케터로서 이 회사에 들어갈 거면 나는 A 전략을 통해서 매출 향상에 극대화시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목표를 향해 무슨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의 예시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까지 머릿속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가,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가,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내가 성과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피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예를 들면 단순히 전공을 졸업하다 보니 이 전공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런 뉘앙스는 좀 피해 주셔야 돼요. 내가 실령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들을 원해요.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동기부여를 찾아서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저는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정말 최소한의 예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 동기 외에도 쓰는 항목들이 있죠. 바로 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경험과 관련된 질문에서는요, 여러분들 소재들을 많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소재를 정리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현장에서 당신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직무 경험을 얘기하는 건지를 조금 빠르게 파악하셔서 직무와 관련돼서 성과를 냈던 경험들을 소재를 많이 정리해 놓으시고, 혹은 너는 책임감 있는 경험이 있으면 소개해줘 라고 할 때는 책임감과 관련된 소재를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경험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경험을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마케팅 동아리와 관련된 활동을 했어요. 자,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마케팅 동아리와 관련된 활동에서 내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거를 스타 기법으로 시츄에이션, 상황, D, 태스크, 역할, A, 행동, 이 행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결과, 리절트로 설명하는 구조가 거의 우리에겐 정석처럼 얘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자소서에는 내가 마케팅 동아리를 하면서 A라는 주제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하면서 타겟의 니즈에 맞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때 저는 공모전 출전을 기회에 얻게 됐고 창의적인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스타 기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글쓰기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직무적합도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책임감,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보자면 주제문과 함께 스타 기법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우리가 면접관과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식으로 주제문이 먼저 보여지면 좋아요. 이 주제문에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과를 중심적으로 이 문장이라고 하는 한 500자에서 700자가 되는 문장을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의 임원으로서 활동하며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을 발휘하며 만족도 평가를 30% 향상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타 기법.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나는 어떤 역할, 과제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내가 이때 어떤 식으로 30% 이상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행동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리절트, 결과가 이러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목표를 통해 회사의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라고 클로징 멘트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소서는 이 구성의 뼈대를 통해서 글쓰기가 완성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표를 잘 저장하셔서 이 내용에 맞춰서 글을 써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소서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땡땡 직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서두를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자소서는 오히려 핵심 이야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써도 돼요. 그래서 너무 서론이 긴 것보다는요, 바로 본론 중심으로 핵심 주제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경험을 기반으로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율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갈등을 조율하는 것, 협업 성과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거를 경험으로 말해주겠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주장하려면요, 그 말의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소서와 면접에서의 근거는 여러분입니다. 즉 여러분의 과거 경험이에요. 자그마한 경험의 소재도 끌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A 직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툭 던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이 직무의 3가지 과제에 대해서 전 잘 알고 있고 또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죠? 이 직무의 핵심 역량 3가지를 저는 키워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소서에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조화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